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누리 신장내과 인공신장실 남현진 전문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부엌 안에 달걀보다 무려 10배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식품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달래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소변 때문에 밤에 깨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장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이 심각하게 부족해하는 단백질을 올바른 종류로 채워주지 않으면 불과 6개월 안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같은 간단한 일도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장 보러 밖에 나가려면 자녀나 손주의 부축이 필요해지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심지어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도 과장도 아니라 매일 수백만 명의 고령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달걀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보통 하루에 한 개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더 많을 뿐 아니라 고령자의 근육이 영양을 흡수하는 효율을 3배나 높여주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천연 식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수치가 나빠질까 봐 고기를 멀리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잘못 먹으면 신장에 독이 되지만 올바른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고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놓치고 있는 천연 고단백 식품 8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8번째부터 거꾸로 카운트할 것이고 각 식품마다 어떻게 먹어야 흡수를 최대화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어야 신장 수치가 기적처럼 좋아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기적의 식품 목록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댓글에 그 숫자를 남겨주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근감소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위험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힘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듣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국제 연구들은 근감소증이 고령자의 낙상 위험을 5배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넘어지면 입원 위험이 커지고 이것은 우리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더 우려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육과 신장의 밀접한 공생관계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소비처이자 노폐물을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신장이 할 일을 나누어 가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소실되면 몸속에서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이 고스란히 신장으로 몰려듭니다. 신장은 이 과도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되고 결국 여과 기능이 망가지며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고령자분들이 신장이 나빠질까 봐 단백질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근육을 녹여내어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신장을 보호할 방패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근육이 분해될 때 나오는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은 신장이 걸러내야 할 주요 지표인데 근육이 너무 없으면 신장이 나쁜데도 수치가 정상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질 좋은 단백질을 통해 근육이라는 방패를 세워야 신장이 비로소 휴식을 취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8가지 식품들은 바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질 나쁜 단백질이 아니라
근육세포에 직접 전달되어 에너지가 되는 깨끗한 단백질들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이 영상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다리 힘을 기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줄인 신장을 지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과 신장을 동시에 살려낼 기적의 식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과 신장을 동시에 살려낼 기적의 식품 8가지 중 8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거의 모든 가정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다 아는 건데 뭐가 그렇게 특별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8g이나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로 우리 몸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흡수합니다. 특히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두부를 8위로 선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요독이라는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어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만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근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두부의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은 여러분의 근육 세포에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근육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것은 일본과 유럽의 수많은 연구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독소가 더 늘어나는데 두부는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그 방패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근육과 신장은 날마다 더 젊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두부 조리법 2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순을 넣은 두부 달걀 부침입니다. 두부 한 모와 달걀 2개를 준비하십시오. 두부를 작은 정사각형으로 썰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꾹꾹 눌러 제거합니다. 달걀은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 풀어둡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부친 뒤 달걀물을 붓고 깨순을 뿌려 익히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통 방식의 된장 두부국입니다. 두부 한 모와 발효 된장 한 숟가락, 가스오브시를 약간 준비하십시오. 물을 끓여 가스오브시로 국물을 낸 뒤 두부를 넣고 5분간 끓이다가 된장을 풀어 넣으면 끝입니다. 밤에는 몸이 영양을 더 잘 흡수하므로 이 국은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고 잠자는 동안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조리 후 바로 드시는 것이 좋고 상하기 쉬우므로 하룻밤 두었다가 드시지 마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는 두부를 달걀이나 적은 양의 살코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 상호 보완 현상이 일어나 흡수 능력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이 흔한 두부가 무너진 근육을 다시 세우고 지친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밭에서 나는 소고기 두부의 효능에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몸의 근육을 탄탄하게 세우고 지친 신장을 회복시켜줄 7위 식품은 바로 바다의 보물이라 불리는 연어입니다. 신선한 연어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20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두부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며 고령자분들에게 특히 권하는 이유는 연어의 단백질이 그 어떤 육류보다 부드럽고 소화 흡수율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 전문의인 제가 연어를 7위로 선정한 진짜 이유는 단백질 그 이상의 성분에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이라는 착한 지방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고 염증이 생기면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고체가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은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낮추고 신장 내 미세혈관의 염증을 억제하여 신장 수치가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오메가3은 노화로 인해 뻣뻣해진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어 여러분이 운동을 한 뒤에 느끼는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이 더 빠르게 생성되도록 돕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많은 고령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성공을 거둔 연어 조리법 3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추천하는 방식인 연어찜입니다. 연어 한 조각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고 접시에 올린 뒤 채 썬 생강과 대파를 조금 올리십시오. 찜기에 물을 끓이고 연어 접시를 넣어 약 8분간 찌면 딱 좋습니다. 찜 방식은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기름기가 적어 신장과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이 음식은 대사가 활발한 점심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기력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영양 연어죽입니다. 연어 한 조각과 현미와 백미를 섞어 준비하십시오. 쌀을 불린 뒤 물이 끓으면 쌀을 넣어 끓이다가 마지막에 작게 썬 연어를 넣고 15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현미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연어의 단백질은 체력을 보강해줍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한 끼를 위한 연어 샐러드입니다. 연어를 팬에 노릇하게 굽고 상추나 토마토와 함께 섞은 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려 드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연어를 사실 때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이나 달걀과 함께 드십시오. 비타민 D는 신장에서 활성화되어 칼슘 흡수를 돕는데 연어의 단백질과 만나면 뼈와 근육을 동시에 튼튼하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연어는 가시가 적어 드시기 편하지만 여전히 가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냉동 연어를 사용하실 때는 해동 후에 생강즙을 살짝 뿌려 비린내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연어를 드시면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 수치가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바다의 보물인 연어로 혈관과 근육을 부드럽게 채우셨다면 이제는 육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맑고 순수한 단백질을 만날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몸의 근육을 탄탄하게 조여주고 신장에는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갈 육의식품은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이라고 하면 퍽퍽하고 맛없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만 생각하시며 식탁에서 멀리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신장 내과 전문의인 제가 닭가슴살을 6위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식품이 가진 압도적인 단백질 함량과 무엇보다 신장의 미세혈관을 지켜주는 특별한 영양 구조 때문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22g이나 들어 있습니다. 지방 함량은 매우 낮은 반면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완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드실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성분이 바로 인이라는 미네랄입니다. 혈중 인농도가 높아지면 신장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올 수 있는데 닭가슴살은 다른 육류에 비해 인의 함량이 낮아 신장의 여과 장치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잠시 뒤에 부드러운 조리법을 공개할 텐데요. 혹시 지금 전해드리는 건강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는 건강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고기를 먹으면 몸이 무겁다고 하셨던 분들도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고버섯 닭가슴살 찜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닭가슴살은 고기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 준비하십시오. 간장과 생강즙을 아주 살짝만 넣어 재운 뒤 찜기에 12분간 쪄내면 됩니다. 찜 방식은 고기의 수분을 가두어 식감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표고버섯의 향은 입맛을 돋우며 신장의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아주 편안한 닭가슴살 양배추 볶음입니다.
닭가슴살을 얇게 채 썰고 양배추도 가늘게 썰어 준비하십시오. 팬에 마늘 향을 낸 뒤 닭가슴살을 먼저 볶다가 양배추를 넣고 빠르게 볶아내면 끝입니다. 양배추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과 장을 보호하고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채워줍니다. 세 번째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을 위한 닭가슴살 완자국입니다. 고기를 아주 곱게 다진 뒤 전분 가루를 섞어 작은 완자로 만드십시오. 끓는 물에 완자를 넣고 부드럽게 끓여내면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훌륭한 단백질 국물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신장 전문의의 아주 중요한 의학적 팁이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조리하시기 전에 고기를 전분 가루나 물에 살짝 담가 두십시오. 이 작은 과정이 고기의 수분을 꽉 잡아주어 질겨지는 것을 막고 노년층의 소화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신장 혈관이 막힐 걱정 없이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6개월 전보다 훨씬 가볍고 힘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장 맑고 깨끗한 동물성 단백질인 닭가슴살로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채우셨다면 이제는 땅이 품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숨겨진 보물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너진 근육을 빈틈없이 채워주고 늙어가는 신장의 혈압을 안정시켜줄 5위 식품은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병아리콩이라는 이름이 아직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이것을 고단백 식품 세계에서 안타깝게 잊혀진 귀중한 보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25g이나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앞서 말씀드린 닭가슴살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고령자의 약해진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세워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아리콩을 5위로 선정한 진짜 의학적인 이유는 단순한 단백질의 양을 넘어 신장을 지키는 특별한 미네랄과 식이섬유의 조화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여과 장치인 신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높은 혈압입니다. 병아리콩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마그네슘은 나이가 들어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안정되어야 신장 내부의 수많은 미세혈관이 터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아리콩에 가득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부터 독소를 강력하게 흡착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장에서 독소를 미리 치워주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쓰레기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완벽한 치유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훌륭한 병아리콩을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입맛에 맞고 소화가 잘 되게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3가지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아리콩 단호박 볶음입니다. 물에 푹 불려서 아주 부드럽게 삶아낸 병아리콩과 작게 썰어 짜낸 단호박을 준비하십시오. 달궈진 팬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병아리콩과 단호박을 넣어 약한 불에서 골고루 볶아내면 끝입니다. 참기름은 노년층의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비타민이 풍부한 단호박과 단백질 덩어리인 병아리콩이 만나면 추운 날씨에 굳어가는 관절과 근육을 지켜주는 훌륭한 보약 반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로 아주 편안한 병아리콩 곱게 갈기입니다. 푹 삶은 병아리콩을 믹서에 넣고 혈관에 좋은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살짝 넣어 아주 곱고 부드럽게 퓨레처럼 갈아주십시오. 이 부드러운 혼합물을 통밀빵의 잼처럼 얇게 발라 드시거나 따뜻한 밥에 조금씩 비벼 드시면 씹을 필요도 전혀 없이 위장에서 편안하게 흡수되어 아침 내내 지치지 않는 든든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세 번째는 병에 걸리셨거나 기력을 잃으신 분들을 위한 닭뼈 육수 병아리콩 채소 수프입니다. 맑게 우려낸 따뜻한 닭뼈 육수에 삶은 병아리콩과 작게 썬 당근, 그리고 브로콜리를 듬뿍 넣고 푹 끓여내면 됩니다.
이 따뜻한 수프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완벽한 단백질 보양식이 됩니다. 여기서 신장 전문의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조리하시기 전에 반드시 4시간 이상 충분히 따뜻한 물에 불려야 합니다. 콩의 껍질 부분에 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 물에 오래 불리면 이 성분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져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아리콩을 브로콜리나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체내 철분 흡수 능력이 비약적으로 크게 높아져 노년층의 어지러운 빈혈 예방과 신장 건강 회복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는 병아리콩이 여러분의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땅이 품고 있는 보물인 병아리콩으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든든하게 채우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장과 신장을 동시에 살려내는 놀라운 발효식품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몸의 무너진 근육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늙어가는 신장을 대신해 해독작용을 해줄 사위 식품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적인 달콤한 요거트는 평소에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신장 내과 전문의인 제가 굳이 그릭 요거트를 사위로 강조하는 데에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학적 이유가 깊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단백질 함량을 살펴보면 그릭 요거트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0g 정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흔히 마트에서 사드시는 일반 묽은 요거트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단백질 수치이며 유청이라는 수분을 걸러내어 쫀쫀하게 농축했기 때문에 고령자의 약해진 위장에서도 아주 편안하고 쉽게 소화 흡수되는 최고급 아미노산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단순히 단백질의 양을 넘어서는 곳에 있습니다. 최신 현대 의학계에서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장과 신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장신장축 이론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음식을 먹고 나면 장에서 요독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신장이 건강하고 젊을 때는 이것을 쉽게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온몸의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그릭 요거트에 셀 수 없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유익균들이 장 내부에서 이 무서운 요독 독소들을 미리 분해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 놀랍고 고마운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유익균 덕분에 장이 건강해지면 신장이 밤낮 없이 해야 할 힘든 해독 작업을 장이 대신해 주어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완벽한 치유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장의 짐을 덜어주는 그릭 요거트를 매일 아침 가장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2가지 훌륭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듬뿍 올린 그릭 요거트 영양볼입니다. 단맛이 전혀 없는 순수한 그릭 요거트를 작은 그릇에 담고 그 위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나 얇게 썬 바나나를 올린 뒤 호두나 아몬드 같은 부서진 견과류를 조금 뿌려 드십시오. 과일의 천연 비타민이 근육의 뻐근한 피로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견과류의 건강한 착한 지방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윤기나고 튼튼하게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 준비가 번거로우시거나 치아가 약하신 분들을 위한 아주 부드러운 오버나이트 오트밀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드러운 오트밀을 그릇에 담고 그릭 요거트를 듬뿍 덮어준 뒤 단맛을 위해 천연꿀을 살짝 뿌려 냉장고에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꺼내어 드시면 오트밀이 요거트의 수분과 영양을 흠뻑 흡수해 아주 부드러운 죽처럼 변해서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을 줍니다. 여기서 신장 전문의의 아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설탕이나 당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끈적한 혈당으로 인해 신장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번 비싼 그릭 요거트를 사 드시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저렴한 대용량 일반 플레인 요거트를 하나 사서 깨끗한 면보나 커피 필터에 붓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동안 수분을 걸러내 보십시오. 집에서도 아주 저렴하고 위생적으로 꾸덕꾸덕하고 영양가가 높게 농축된 그릭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식품들 중에 혹은 평소에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자주 챙겨 드시는 음식이나 반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는지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신장 전문의인 제가 직접 꼼꼼히 읽어보고 여러분의 식단이 신장과 근육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며 다른 시청자분들과도 그 훌륭한 건강 습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아침 챙겨 드시는 한 숟가락의 그릭 요거트와 여러분의 좋은 식습관이 장을 비워내고 지친 신장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장과 신장의 놀라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릭 요거트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즐기면서도 강력한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3위 식품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메말라가는 근육에 신선한 혈액을 콸콸 공급해줄 3위 식품은 바로 초록색 생명력을 듬뿍 품은 풋콩입니다. 일본에서는 에다마메라는 이름으로 아주 즐겨 먹는 이 풋콩은 단순히 식당에서 나오는 가벼운 간식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신장 내과 전문의인 제가 풋콩을 당당히 3위로 꼽은 이유는 이 작은 콩 알맹이 속에 숨겨진 놀라운 천연 혈관 청소 성분 때문입니다. 풋콩 100g에는 단백질이 11g 이상 꽉 차게 들어있어서 쪄서 까먹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학적 핵심은 풋콩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천연 성분에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나쁜 지질과 찌꺼기들을 마치 비누 거품처럼 깨끗하게 씻어내는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여과기인 신장은 미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깨끗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사포닌이 혈관의 좁아짐을 예방해주니 심장 수치가 안정되고 무서운 합병증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다리가 시리고 걸음이 느려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혈액 순환이 안 되어 근육이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굶주리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영양분과 단백질이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까지 빠르고 강력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풋콩을 꾸준히 드시면 걸을 때 다리에 쥐가 나거나 팍팍하게 굳는 증상이 놀랍도록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살려주는 풋콩을 집에서 아주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3가지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맛을 확 살려주는 마늘 풋콩 볶음입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풋콩을 준비하시고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뒤 얇게 썬 마늘을 볶아 향을 냅니다. 여기에 풋콩을 넣고 재빠르게 볶아내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관 확장 효과를 2배로 높여주어 아주 훌륭한 신장 보호 반찬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의 힘을 극대화하는 풋콩 달걀 볶음입니다. 풋콩의 껍질을 까서 초록색 알맹이만 모은 뒤 소금을 아주 약간만 푼 달걀과 함께 부드럽게 스크램블처럼 볶아내 보십시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고령자의 얇아진 근육을 아주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세 번째는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풋콩 맑은 고기국입니다. 기름기를 쫙 뺀 맑은 소고기 육수에 풋콩 알맹이를 듬뿍 넣고 끓여내면 고기의 무거운 느낌을 풋콩이 산뜻하게 잡아주어 소화가 잘 되고 신장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영양 만점 국물이 됩니다.
여기서 신장 전문의가 당부드리는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풋콩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식이섬유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장에 가스가 차고 헛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50g에서 70g 사이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탁 위에 올라가는 이 작고 푸른 콩 한 줌이 여러분의 막혀있던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다리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혈관을 맑게 청소해주는 초록색 생명력, 풋콩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위 식품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당뇨로부터 늙어가는 신장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고령자의 얇아진 근육을 빈틈없이 채워줄 이 위 식품은 바로 신이 내린 슈퍼 곡물이라 불리는 퀴노아입니다. 아직 한국의 어르신들에게는 이름조차 낯설고 이국적인 곡물일 수 있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이 작은 씨앗을 당당하게 이 위로 선정한 데에는 아주 강력하고 독보적인 의학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보통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중 몇 가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퀴노아는 식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완벽하게 품고 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퀴노아 100g 안에는 훌륭한 단백질이 14g이나 꽉 차 있어서 고기를 드시지 않고 밥만 씹어 넘기셔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게 차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장 환자분들에게 퀴노아를 그토록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진짜 이유는 바로 혈당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망가져서 인공신장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가장 흔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하얀 쌀밥을 드시면 혈당이 무섭게 치솟아 신장 혈관을 끈적하게 망가뜨리지만 퀴노아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고 글루텐이라는 끈끈한 단백질 성분도 전혀 없어서 식후 혈당을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혈당이 갑자기 튀어 오르지 않으면 신장의 미세한 여과 장치가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살려내는 퀴노아를 일상에서 아주 편안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3가지 훌륭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퀴노아 섞어 밥입니다. 평소 드시는 백미나 현미에 퀴노아를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어 보십시오. 톡톡 터지는 재미있는 식감은 물론이고 하얀 밥이 주던 혈당의 공포에서 벗어나 씹을수록 근육이 생기는 훌륭한 보약 밥상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입맛이 없을 때 상큼하게 즐기는 퀴노아 채소 샐러드입니다. 퀴노아를 끓는 물에 15분 정도 부드럽게 삶아낸 뒤 차갑게 식혀서 잘게 썬 오이나 토마토와 함께 섞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십시오. 차가운 퀴노아는 저항성 전분이 높아져서 장 건강을 돕고 신장의 해독 작용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몸살이 나거나 기력이 크게 떨어지셨을 때 드시는 따뜻한 퀴노아 닭죽입니다. 푹 끓여낸 닭고기 육수에 불린 퀴노아를 넣고 부드럽게 끓여내면 지친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완전 단백질이 몸속 깊은 곳까지 빠르게 흡수됩니다. 여기서 신장 전문의가 꼭 당부드리는 아주 중요한 조리 전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퀴노아 겉면에는 앞서 풋콩에서 말씀드린 사포닌 성분이 얇게 코팅되어 있는데 이것을 씻어내지 않고 그냥 드시면 쓴맛이 나고 고령자의 얇아진 위장에 자극을 주어 심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리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운 채에 퀴노아를 받쳐두고 흐르는 물에 바락바락 여러 번 비벼서 씻어내셔야 쓴맛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양 흡수율이 최고로 높아집니다. 또한 물에 충분히 씻고 데쳐내시면 신장이 부담스러워하는 미네랄 성분도 상당 부분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하얀 쌀밥에 섞어 넣은
한 줌의 퀴노아가 여러분의 당뇨를 잡고 신장과 근육을 다시 젊게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당뇨를 방어하는 기적의 씨앗 퀴노아에 이어서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우리 몸의 무너진 근육과 지친 신장을 완벽하게 부활시켜줄 대망의 1위 식품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식품은 앞서 8위에서 소개해드린 두부의 진짜 어머니이자 단백질의 절대적인 제왕이라 불리는 노란 콩, 바로 대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란 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시지만 신장 내과 전문의인 제가 수많은 진귀한 보양 식품들을 모두 제치고 이 흔하고 평범해 보이는 대두를 당당히 1위로 꼽은 데에는 아주 결정적이고 놀라운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대두 100g 안에는 무려 36g이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단백질이 폭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 부르는 달걀의 단백질 함량보다 월등히 높으며 고령자의 몸속에서 근육을 합성하고 유지하는 전체적인 효율을 꼼꼼히 따져보면 달걀보다 무려 10배나 더 강력한 근육 생성의 기초, 뼈대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기적은 근육을 넘어 우리의 신장에서 일어납니다. 일본의 저명한 신장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붉은 고기 위주의 동물성 단백질을 대두와 같은 순수한 식물성 단백질로 꾸준히 대체하여 섭취한 환자들의 경우 신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 여과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극적으로 느려졌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대두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신장의 미세혈관을 찌르고 공격하는 산성 독소를 거의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신장 내부에 찌든 염증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신장이 다시 젊고 튼튼하게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돕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근육의 재료가 되고 신장의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는 대두를 일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3가지 장수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약처럼 끓여 드시는 대두갈비 맑은 국입니다. 기름기를 쫙 빼고 맑게 우려낸 부드러운 돼지갈비 육수에 충분히 푹 불린 노란 콩을 듬뿍 넣고 끓여내 보십시오. 고기의 동물성 아미노산과 노란 콩의 식물성 단백질이 국물 속에서 완벽한 시너지 조화를 이루어 얇아지고 앙상해진 어르신들의 허벅지 근육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기력 회복 보양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밥상에 올리기 아주 좋은 대두 살코기 볶음입니다. 푹 삶아낸 노란 콩과 기름기 없는 얇은 살코기를 함께 볶아내면 식감이 아주 고소하고 씹기 부드러워 소화가 훌륭하게 잘 되며 신장 수치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완벽한 단백질 반찬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100세 시대 장수 마을에서 매일 챙겨 먹는다는 대두 검은콩 조림입니다. 대두와 검은콩을 반반씩 섞어서 절대 짜지 않게 간장과 조청으로 슴슴하게 졸여내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노년층에 약해진 뼈와 신장을 동시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반찬이 됩니다. 여기서 신장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 아주 중요한 조리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두에는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덜 익혀서 서걱거리게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에 8시간 이상 충분히 푹 불리신 다음 속까지 완전히 허물어질 때까지 부드럽게 푹 삶아내셔야 이 소화 방해 물질이 깨끗하게 파괴되고 고령자의 약한 위장에서도 아미노산이 100% 완벽하게 흡수됩니다. 또한 삶은 노란 콩을 식탁에 올리실 때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체내 철분 흡수율이 눈에 띄게 높아져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어지러운 빈혈까지 아주 완벽하게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 올라가는 이 작고 노란 콩 한 줌이 잃어버렸던 2다리의 힘을 기적처럼 다시 되찾아주고
늙어가는 신장을 맑고 깨끗하게 되돌려 놓는 가장 위대한 생명 연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에 무너진 근육을 탄탄하게 살려내고 밤낮 없이 지친 신장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줄 기적의 천연 단백질 식품 8가지를 8위부터 1위까지 모두 아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영양가가 높고 훌륭한 식품을 알게 되셨다고 해도 지금부터 신장 전문의인 제가 무겁게 경고해드릴 5가지의 치명적인 식습관 실수를 무심코 저지르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신장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약을 드시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광고를 보시고 얇아진 근육을 아주 빠르고 쉽게 만들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매달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단백질 보충제나 고농축으로 가공된 유청 인공 단백질 가루를 맹신하며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장 내과 인공 신장실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하는 의사로서 저는 이 현상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위험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공장제 인공 단백질 가루는 위장을 거쳐 섭취되는 즉시 혈액 속에 아주 엄청난 양의 질소 폐기물을 갑작스럽게 쏟아부어 심장의 얇은 사구체 모세혈관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무서운 과열과 현상을 단번에 일으킵니다. 근육을 쉽게 얻으려다가 생명줄인 신장을 영원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인공 보충제 대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연의 밥상에서 얻는 맑은 천연 단백질이야말로 신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경제적이고 훌륭한 진짜 보약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고령자의 맑은 신장을 꽉 조여서 숨막히게 하고 귀중한 근육을 도리어 말려버리는 5가지 치명적인 섭취 실수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한 끼 식사에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을 욕심내어 몰아서 드시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우리 몸이 한 번의 식사에서 근육으로 온전히 합성하고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최대치 양은 기껏해야 약 20에서 30g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고기나 콩을 한 번에 과식하시게 되면 근육으로 가지 못한 그 남은 잉여 단백질은 전부 유해한 찌꺼기로 변질되어 신장으로 몰려가고 여과 장치를 심각하게 막아버려 요독을 뿜어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반 개 크기만큼 아주 조금씩 3번에 나누어 꾸준히 드시는 것이 신장을 지키면서 근육을 늘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만 편식하며 고집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밥상에서 멀리하는 편견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우리 몸의 맑은 혈액이 탁한 산성으로 변하여 신장에 아주 큰 타격을 줍니다. 반드시 오늘 배우신 대두나 병아리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하루 식단의 절반 이상 넉넉하게 채워 넣으셔야 혈액이 맑은 알칼리성을 유지하며 신장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평소에 물을 아주 적게 마시는 끔찍하고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세포로 온전히 합성되려면 혈액 속에 반드시 아주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은 메말라 비틀어지고 신장 내부에는 미네랄이 뭉쳐 무서운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사이에 맹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챙겨 드시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단백질 식사를 하시고 나서 진한 차를 곧바로 함께 마시는 잘못된 음식 궁합입니다. 고기나 두부를 드신 직후에 입가심으로 진한 녹차나 홍차를 마시게 되면 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위장 속에서 단백질과 끈적하게 엉겨붙어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소화를 심각하게 방해하며 썩어 들어가 장과 신장에 엄청난 독소를 뿜어냅니다. 차는 식사가 끝난 후 적어도 2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 아주 맑고 연하게 우려 드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실수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기적의 신장 영양제나 고농축으로 다려낸 진한 즙을 함부로 사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불명의 고농축즙과 화는 노년층의 약해진 간과 신장의 치명적인 독성 간염과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인공신장실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서운 원인입니다. 먹기만 하면 단숨에 늙은 몸이 젊어지는 기적의 만병통치약은 이 세상 어디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진심을 다해 알려드린 8가지 순수한 자연의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이 여러분의 무너진 근육을 부활시키고 신장을 살려내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진짜 명약임을 가슴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식습관 실수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단백질을 매일 챙겨 드셨어도 바로 이것을 함께 실천하지 않으시면 그 귀한 영양분이 근육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신장으로 거칠게 흘러가 소변으로 허무하게 낭비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성껏 먹은 단백질을 근육 속에 단단하게 가두어두는 가벼운 운동이라는 이름의 생명 자물쇠입니다. 만약 식사만 든든하게 하시고 텔레비전 앞에 가만히 앉아만 계신다면 그 좋은 단백질은 갈 곳을 잃고 헤매다가 간에서 요독으로 변해 신장을 몹시 괴롭히게 됩니다. 집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단백질을 근육으로 쏙쏙 보내는 5가지 자물쇠 운동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체 근육을 살려주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입니다. 가슴 앞으로 팔짱을 가볍게 끼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부드럽게 앉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낙상을 예방하는 서서 다리 옆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기입니다. 벽을 단단히 짚으시고 한쪽 다리를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만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십시오. 세 번째는 쪼그라든 신장의 혈액순환을 폭발적으로 돕는 제자리에서 씩씩하고 힘차게 걷기입니다. 무릎을 조금 높게 들고 제자리에서 힘차게 걸어보시면 맑은 피가 신장으로 콸콸 흘러갑니다. 네 번째는 상체에 잃어버린 힘을 지켜주는 작은 물병 들고 팔 운동하기입니다. 500ml 생수병을 양손에 쥐고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운동 후 가볍게 근육을 늘려주며 편안하게 휴식하기입니다. 운동을 마치신 후에는 다리와 팔을 쭉 뻗어 근육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셔야 신장이 밤새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절대로 숨을 참지 마시고 입으로 호흡을 길게 뱉어내셔야 신장 혈관이 터지는 끔찍한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식사 후 30분에서 60분이 넉넉히 지난 뒤에 시작하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여러분, 쇠약해져 가는 몸을 거울로 바라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서글픈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평안한 노년은 오늘 내가 씹어 삼키는 콩 한 줌과 가볍게 일어나는 움직임이 매일 쌓여서 만들어내는 아주 위대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활짝 여시고 제가 알려드린 천연식품들로 식탁을 당장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얇아진 근육은 다시 무쇠처럼 튼튼해질 것이고 지친 신장은 다시 깨끗한 생명력을 뿜어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가장 큰 항체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눈물 대신 기쁨으로 가득하고 날마다 더 건강하시기를 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서울두리 신장내과 인공신장실 남현진 전문의였습니다. 오늘도 이 길고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